손흥민은 이제 한국의 자랑이 아니라 전 세계 축구 역사에 남는 자랑이 된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 미국 현지 LA타임즈에서 손흥민 선수가 완전히 신격화되는 기사가 나온 건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정말 신격화를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사람 하나가 이렇게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문화 자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 거의 30여 분간 보여준 특별한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도 전 토트넘 포스텍 감독은 4연패를 당하며 한두 달 내에 다시 경질될 것이라는 영국 현지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소니에 대해 질문하자 거기서 잘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 이미 내 밑에 있을 때 보인 기량으로 검증이 끝난 선수다라며 굳이 평가절하하는 추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죠. 오늘은 우리 한국 팬에게나 미국과 영국 팬들에게 크나큰 감동을 준 손흥민 선수의 특별한 행동, 그리고 LAFC 동료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소니를 따라하며 미국의 축구 문화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특별한 소니의 행동을 하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을 넘어 축구 역사상 길이 기록될 보물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우리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시죠.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LA타임즈에는 손흥민을 신격화하는 기사 하나가 게재됩니다. 손흥민은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가, 너무나 훌륭한 한 인간이다. 손흥민은 LAFC에 단순히 골 이상의 뭔가를 가져왔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시작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서양인들은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못됐다 좋다를 떠나서 그냥 그게 일반적이죠. 특히 미국은 같은 서양인인 유럽 사람들에게도 혀를 끌끌 차게 만들 정도로 그냥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이름을 부르는 태도로도 유명한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프랑스 수도 파리를 자기들 발음대로 파리스라고 부르고 일본 수도 도쿄는 토키오라고 부르는 식 말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만큼은 최대한의 예를 갖추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장 기사 제목부터 시작해 동료와 감독 그리고 중계진도 흥민손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며 되든 안 되든 한국식 이름 부르는 방법을 따라 손흥민으로 이름을 부르는 건데요. 미국인들에게 이건 그 자체로 센세이셔널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소니를 추앙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자는 얼마 전 LAFC의 레전드로 남은 카를로스 벨라의 공식 은퇴식에서 발견한 특별한 장면을 포착하고 묘사합니다. 그날의 주인공이었던 벨라가 공식 사진 촬영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소니에게 사인을 요청했는데요. 이런 스타도 사인을 받고 싶어하는 스타 중의 스타라는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이라고 묘사했죠. 이뿐이 아닙니다. 소니는 늘 소위 오빠 부대를 몰고 다닌다는 점도 짚어냅니다. 지금도 소니 출전 경기는 평소의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안표가 거래된다고 하는데요. 비싼 돈을 지불하고 경기장에 오는 것은 물론이고 소니의 사인을 받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소니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수십 명의 팬들을 하나하나 눈을 마주치면서 사인을 해주고 대화를 한다는 건데요. 여름 무더위가 절정에 달했을 때 팀에 도착했는데도 그런 그의 팬 서비스는 도착 첫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 자연히 동료 선수들도 각별히 팬 서비스에 더 공들일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스티브 감독은 소니의 긍정적인 선악 영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는데요. 감독은 소니는 언제나 웃는 미소 천사다. 그의 긍정적인 성격은 매일 훈련장에 미소를 가져오는 힘이 있다. 내가 가장 감명받은 것은 소니가 팬과 팀을 대하는 방식이다. 그는 정말 단순히 좋은 선수라고 보기에는 일단 너무 훌륭한 인간이다. 매우 품위 있고 인내심이 강하다. 그야말로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다. 이것이 바로 팀 동료부터 훈련장 경비원까지 모두가 손흥민을 묘사할 때 겸손함, 특별함, 품위 등 좋은 사람을 의미하는 최상급의 표현들을 사용하는 이유다라고 쉴 새 없이 손비어 천가를 늘어놓는데요. 이어 그의 촌철살인 한마디가 나옵니다. 그가 여기 있어서 정말 축구 인생 30년에 가장 행복하다. 물론 친절하다고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동료와 팬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받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상도 아니다. 하지만 줄 수만 있다면 소니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고 싶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서양인, 그 중에서도 미국인들에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3경기 연속으로 해트트릭이 나온 직전 경기가 끝난 뒤 그라운드에 남아 공식 중계방송인 애플TV와 인터뷰를 했는데 손흥민이 인터뷰를 하는 동안 양팀의 나머지 선수들은 관중석을 돌며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대다수의 LAFC 팬들 역시 경기장을 벗어난 상태였고 대부분의 선수들은 인사를 마친 뒤 라커룸으로 돌아간 뒤였죠. 하지만 손흥민은 긴 인터뷰를 마친 뒤 경기장을 돌며 일부 남아있는 LAFC 팬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향해 달려가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며 인사를 건넨 겁니다.
LAFC 팬들은 팀 내 최고의 스타 손흥민이 다가오자 비명을 지르고 환호하며 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는데 손흥민의 인사 영상을 SNS에 올린 한 팬은 나는 손흥민을 존경한다. 이렇게 매번 모든 경기에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달리는 선수는 아마 그가 처음일 것이다. 그는 매우 존경받는 선수이고 인간이다. 토트넘 팬들도 소니를 그토록 사랑한 이유가 이해된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현지 언론 역시 극찬 일색입니다. 소니가 팬들을 찾아 인사하기 시작하자 동료 선수들이 라커룸에서 나와 같이 돌면서 거의 30여 분간 더 인사했다. 동료 선수들이 이제는 알아서 소니를 따라한다. 완전히 문화가 바뀌었다. 메시가 주축인 인터 마이애미에서는 절대로 보지 못하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모습이다 등의 보도를 쏟아냈죠. 특히 손흥민이라는 구심점 선수 한 명에서 나오는 엄청난 힘 덕분에 한 나라의 스포츠 문화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짚어내며 실제로 현장에서 손흥민의 영향력을 느끼고 나면 어떻게 선수 하나가 결과를 좌지우지하겠나 하는 생각은 접게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래서일까요? 소니가 얼마 전 국내 한 금융사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강호동과 인터뷰한 내용에서 밝힌 유로파컵 우승 순간의 동료들 반응에 대해서 고백한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로파컵 우승이 확정된 직후 소니를 인종차별하는 발언으로 한 차례 곤혹을 치르기도 했던 벤탄쿠르를 포함해 모든 선수와 코칭 스태프진이 소니를 향해 달려왔는데 모두가 입을 모아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소니 진짜 축하해, 너를 위해 뛰었어 라는 말이었죠. 정말 흥민 해적단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소니 득점왕과 우승시켜주는 것에 진심인 동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만큼 손흥민 선수는 어디를 가든 어떤 곳에 있든 모든 이들과 잘 지내고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은 당연히 축구 실력이었고 더 깊숙한 근간에는 잘 받은 가정교육으로 다져진 인성과 품격이었죠. 그리고 이런 진심은 결국 나중에라도 빛을 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패를 당하며 벌써부터 경질설이 돌고 있는 포스텍 감독이 토트넘 시절 돌풍을 일으켰던 것은 결국 손흥민 보유팀이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라도 조명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포스텍 전 감독 체제에서 소니는 늙고 다친 구시대의 잔재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기자회견에선 늘 아니다, 소니는 언제나 우리 에이스고 캡틴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포스텍 감독의 부족한 전술과 형편없는 수비진을 보완하기 위해 날쌘 발을 활용해 수비에 가담해야만 했고요. 소니를 상대편 수비수를 몰고 다니는 미끼로 활용했죠. 그런데 그 전술이 잘 먹혔으면 모릅니다. 결국 소니는 죽어라 뛰어다니며 수비수를 몰고 다녔지만 결정력 없는 공격과 미드필드진은 골을 만들지도 못했죠. 그렇게 소니는 나이 들고 부상당해 쓸모없는 선수 취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유로파컵 우승이라는 시기에 같이 있었던 감독이며 소니에게 주장 완장을 달아줬기에 포스텍 감독을 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 절대로 좋아하고 존경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기도 하죠. 여기에 더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수 탓을 하는 포스텍 감독에게 괜시리 질문을 던지는 기자들에게 포스텍 감독은 마지못해 축하하는 인사를 건네면서도 토트넘에 있을 때 부상당해 그만큼 기량을 보여주지 못해 아쉬울 뿐이다. 지금이라도 잘 뛰어서 다행이다 라며 소위 말해 뒤끝 있는 소인배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줬죠. 하지만 소니는 이제 이런 인물과 견주고 말을 섞을 인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행복하게 축구만 하면 되는 아주 좋은 상황에 놓인 건데요. 실제로 소니는 요즘 정말 행복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다양한 전술을 실제로 구사하면서 슈팅을 빵빵 쏘고 있는데요. 가령 소니가 박스 안에서 소위 주워먹기를 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하프라인 근처까지 내려와 볼을 받는 순간 뒤는 텅 비어버리는 상황에 놓였을 때 소니는 다시 그 빈 공간으로 번개처럼 침투합니다. 이렇게 소니 앞에서 오프사이드 트랩은 무력해지죠. 아차 싶은 순간 이미 공은 골망을 가르고요. 그리고 바로 이런 플레이가 우리 팬들이 기대하는 소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소니는 전형적인 센터 포워드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스트라이커 모델입니다. 박스 안에 머무르는 케인과 달리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축구 지능과 근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급 인성까지 갖춰 실존한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의 멋진 대안의 청년이 완성됐죠. 어떤 상황이든 우리 자랑스러운 소니가 한 나라의 문화를 바꾸고 있다는 감동적인 모습에 설레는 가슴 부여잡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